반갑습니다. 영상 잘 보셨어요? 저희가 지난 금요일, 토요일, 지난주 1박 2일 동안 저기 평창 얼음치 캠프에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이 워크숍의 저희 목표는 재미와 의미,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목표를 가졌었는데 이제 유익한 어떤 그런 시간이 아니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부분적으로 기술에 대해서는 많이들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제 4차 산업의 그 혁명의 시대다, 기하급수적 시대다 이렇게들 그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일 염려하는 아마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을 일을 다 빼앗아 가버릴 거다. 가상과 증강 현실이라든지 IoE, 그다음에 IoT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뭐예요? 일자리가 이제 그 부족하고 또 직업이 안정이 안 되고 어디 취직해도 평생 보장이 안 되고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아니면 지금 60인 분들 같은 경우는 끔찍한 얘기를 듣죠. 제가 30대 절반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40이 되니까 또 절반 살았대요. 50이 됐는데 또 절반 살았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앞으로 60을 향해서 이제 가는데 60이 돼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절반 살았다. 그러면 우리 그 평균 수명이 이제 120세까지 간다. 그렇다고 놓고 보면 앞으로 60년간 뭘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야 되나.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가 이 시간에 드린다면 좀 잘 들어주실래요? 네. 공짜로는 안 되고요. 네. 부분을 봐서는 아마 전체를 다 안다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 부분과 전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산업혁명을 얘기하는데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기술적인 측면을 보죠. 근데 그 기술을 통해서 인간들이 갖는 어떤 그 욕망과 기술이 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차, 2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들여다본다면 그 물질과 서비스로 해결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인간의 욕망은 끊임없이 뭐예요? 진보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은 계속해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기술과 인간의 어떤 그 욕망이 만들어낸 거죠. 그 부분은 뭐냐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싶어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자로 이루어져 있죠. 현실은. 그래서 애톰이라는 원자. 근데 현실은 이게 복제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먼저 가져가면 끝나버려요. 그쵸? 근데 인간의 욕망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자 해가지고 가상을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애톰에서 가상에서 세계가 열려버린 것이 뭡니까? 3차 산업혁명이다, 정보혁명이다 라고 볼 거예요. 그럼 3차 산업혁명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은 누가 먼저 가져갔어도 뭐예요? 똑같은 것들이 끊임없이 이제 복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가져가도 상관이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3차 산업혁명까지는 간단하게 이해를 했어요. 이 가상의 세계가 나오고 우리 인간들이 뭡니까? 연결에 대한 욕구가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생존에 대한 욕구, 두 번째는 뭐예요? 안정에 대한 욕구. 그래서 GDP와 인구 증가를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유니콘 기업이라고 그러죠.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면 보통 유니콘은 상상의 동물인데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 가치가 1조 정도 되는 그러한 기업을 유니콘 기업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유니콘 기업들이 1년에 뭐 한두 개 나오고요. 분기별로 나오고 근데 지금은 작년 같은 경우는 약 70개 정도가 이제 나왔죠. 유니콘 기업들이. 그러니까 속도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속도가 이렇게 가속화되는 것은 혼란이죠. 혼란. 쉽게 얘기하면 기업가치 80조를 하는 우버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한국에서는 우버 BI 부분이 비즈니스 모델 부분이 뭐예요? 불법이었죠. 그렇죠? 아니 기업가치가 80조나 되는데 왜 한국에 와서는 이게 불법이에요? 이게 충돌한 거죠. 가치의 충돌. 어떤 가치가 충돌되느냐면 소유의 가치와 공유의 가치가 충돌한 거죠. 그래서 불법이 됐어요. 이 소유의 가치와
공유의 가치가 충돌할 때 이건 우리는 혼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혼란이 우리한테 뭐예요? 엄청난 기회가 되겠죠. 그렇죠?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이 가상,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아날로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상이라면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나오겠죠. 그렇죠? 네.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기하급수적 어떤 변수의 시대, 즉 우리가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이 된다. 그럼 사람들은 그럼 이 4차 산업혁명은 뭐냐? 이 가상을 다시 뭐야? 현실로 끄집어내는 거죠. 가상을 현실로 다시 끄집어내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내비게이터가 되겠죠. 그렇죠? 내비게이터 같은 경우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버렸잖아요. 여러분들이 내비게이션 이렇게 틀면 어떻게 돼요? 시간을 맞춰주나요? 시간을 예측하죠. 그렇죠? 시간을 예측한다. 시간을 예측하면 그 다음에 공간의 문제가 나오겠죠? 그럼 공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요? 공간을 맞춰주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시간이 예측되고 공간을 맞춰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효율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만 이 트래픽이나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전략할 수 있는 돈이 약 5조 원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이해되죠? 그렇다면 이 시간과 공간을 맞춰주는 것이 뭐 우리 드라이빙 운전하는 것만 맞춰주느냐 그런 것들이 아니죠. 제조하는 회사들 예를 들어 중장비를 이렇게 생산하는 이런 데들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서 모든 것들이 연결되죠. 그렇죠? 연결되고 융합됩니다. 왜 이게 융합되느냐? 학문이 융합되고 기술이 통합돼요. 그래서 융복합이라고 하는데 왜 이게 융복합의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느냐? 중장비 생산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뭘 넣습니까? IoT 기술을 거기에 뭐야? 센서를 갖다 부착을 하죠. IoT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IoE 생체 정보 센서를 갖다 넣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는 사물 인터넷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서버 기반의 모든 이 정보들이 다 저장이 되지 않습니까? 이 저장이 되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기술이 예를 들어서 AI를 통해서 뭐예요? 이걸 알고리즘화가 분석하는 거죠. 분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시간을 예측하고 공간을 맞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상품과 서비스가 통합되는 거죠. 그러니까 융합돼 버리는 거죠. 상품과 서비스가 융합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에는 중장비가 고장이 나야만 뭐예요? 서비스를 불렀죠. 그래서 항상 서비스 이름은 앞에 뭐가 붙어요? 애프터 서비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 현재는 뭐냐? 애프터 서비스가 아니라 비포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예측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장비 전체에 이 정보가 다 들어오다 보니까 얘들이 분석을 하니까 어떤 부분이 이게 노후가 됐기 때문에 미리 뭡니까? 미리 준비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사실상 또 뭐예요? 이게 제조 쪽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유통 쪽으로도 해당이 되죠.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 뭡니까? 유통에 있어서 인간들의 어떤 욕망에 대한 충족이 가장 커다란 어떤 욕망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뭐예요? 오늘 배송하고 내일 주문을 받죠. 네. 그래서 우리 냉장고에 이제 센서가 붙고 무엇이 떨어지면 이게 자동으로 채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예측하고 공간을 맞춰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을 계속해서 풍요롭게 만들어간다. 그러니까 기술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기술과 뭐가 만나요? 인간의 욕망이 만나는 거죠. 기술과 인간의 욕망이 만나서 뭡니까? 새로운 세상, 문명의 진보는 계속해서 이루어진다. 근데 기술은 사실 모든 게 다 지금 오픈소스죠. 오픈이 돼 있습니다. 기술은 돈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읽기 어려운 것은 뭐예요? 속은 모른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아무튼 뭐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의 어떤 욕망을 잘 읽어내지 못한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4차 산업혁명 우리가 보통 이제 4차 산업혁명 하면 밀레니얼 세대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밀레니얼 세대의 등장으로 이 소비의 패턴, 소비의 트렌드가 전체적으로 싹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AI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갈 거고 우리들의 의식의 수준 어떤 인식의 지평이 또 욕망이 계속 확대되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 올 것이냐 그 부분을 맞춤 서비스를 해주는 기업들이 뭐예요? 살아남겠죠, 그렇죠?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러한 어떤 그 비즈니스의 형태. 그럼 밀레니얼 세대들은 뭘 요구하느냐, 어떤 삶을 추구하느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것만 나르면 뭐예요? 이건 쪽박이다, 대박이다. 대박이다. 쪽박이다, 대박이다. 대박이다. 대박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또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모양새가 우리의 어떤 그 의식이 대변화를 이룹니다. 저는 거의 단발적인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단발은 쉽게 얘기하면 뒤통수 딱 호갱 만나면 끝나죠. 나한테 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게임의 형태가 이루어집니다. 모든 기업들이. 이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여기에 또 하나가 붙어줘야죠. 투명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투명한 게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전에는 예를 들어서 투월드 유나이트는 기업이에요. 이윤을 창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이 전에는 기업의 이익으로 끝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기업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 국가의 이익으로 같이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투월드 유나이트는 영리법인이에요. 순이익. 이게 높아져야 돼요. 이걸 높이는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 총력을 다했죠. 이걸 높이는 데 있어서. 이걸 높이려면 임금을 줄여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세금을 절세를 해야 되겠죠. 그럼 임금은 줄여야 되고 세금은 절세를 해야 돼요. 그럼 임금을 줄이면 누가 싫어해요? 직원들이 싫겠죠. 세금을 줄이면 누가 싫어요? 사회가 어려워지겠죠. 국가가 싫죠. 그리고 기업의 적은 누구예요? 직원이고 국가였죠. 그렇죠? 이런 패러다임이었어요. 근데 이 시대는 뭐예요? 모두가 다 이게 순환 구조가 돼야 되는 거죠. 순환. 기업이 잘 되면 이익이 어디로 가야 돼요? 개인한테 가야 되고 이익의 재분배에 있어서 또 하나는 국가도 좋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잘 되면 모든 사회적 문제가 다 해소가 돼요. 그렇다면 개인과 기업과 국가가 하나가 돼가지고 서로 뭐예요? 협력의 관계가 돼가지고 순환이 되는 사회가 가장 이상적인 사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개인들의 어떤 욕망도 끊임없이 뭐예요?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잘 나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 유럽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 가장 중요한 게 기업가 정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학습하고 훈련하는 쪽에 포커싱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글 같은 기업에서는 이 직원들 같은 경우 직원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의 기업가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요즘 두드러지는 현상이 혼자 나가서 창업하면 망할 확률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안전한 게임을 좀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내가 일하는데 재미도 있었으면 좋겠고 의미도 있고 보람도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일을 하면서 경제적인 부분도 단순히 월급만 받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뭔가 여기서 내가 의미도 찾고 보람을 찾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업 내에서는 전에는 단순하게 시키는 것만 하면 돼. 이런 상태에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 저도 롤러코스터를 굉장히 많이 탔는데 저희가 전에 해외 진출을 했을 때 호주에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호주에서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망해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호주 같은 경우는 망한 기업한테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실패가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요. 그래서 실패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뭐예요? 보험금을 지급을 해요. 근데 저희들은 무식해서 그 보험금이 나온다는 걸 몰랐는데 그 중에 그 직원 한 친구가 알아가지고 그 보험금을 받아서 혼자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라는 얘기가 좀 이렇게 나중에 들리고 하더라고요. 실패에 대해서. 보통 지금까지 우리 경제의 발전은 사실은 좀 범생들이 좀 필요했습니다. 시키는 것을 실수 없이 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실패하면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실수가 없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기업에서 인재들을 뽑고 싶어 하는데 인재들을 어떤 사람을 인재라고 얘기하느냐. 성과와 역량이겠죠. 그렇죠?
근데 이 실패를 하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실패를 하자고 계속 올라간다고 보면 역량은 더 이상 개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소소한, 그러니까 부분적인 실패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 전략은 뭐냐? 소총을 먼저 쏘자. 처음부터 대포 쏘지 말고 소총을 쏴서 잘 맞는데 뭐예요? 대포를 쏘자. 그러니까 부분적 실패가 뭡니까? 전체적 성공을 가져오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실패를 지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 안 하고 역량이 강화될 수는 없습니다. 계속 승승장구한다면 역량은 정체가 되겠죠. 그럼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경영의 목적은 뭐예요? 구성원들의 역량을 끊임없이 성장시키는 것이 기업의 목표가 되겠죠. 경영의 목표가. 지속 가능성은 뭐냐면 구성원들의 끊임없는 성장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럼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역량을 강화시키는 거다.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실패를 안 하면 뭐예요? 역량 강화가 안 된다. 스튜디오도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이제 저희가 감을 잡아가고 있어요. 감이라고 하는 것은 세일즈 애도화 시킬 수 없죠. 표준화 통일화 시킬 수 없는 것들이 우리가 보통 감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암묵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초밥을 짓는데 예를 들어 밥알 400개를 집어야 되고 뭐 손의 온도가 어떻게 해야 되고 물의 온도는 어떻게 이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끊임없이 뭡니까? 반복을 통해서 그 사람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초밥의 맛이 되겠죠. 이 암묵지, 이 감을 키워왔어요. 저희 같은 경우. 근데 그러면은 기업은 부분적으로 계속해서 뭐예요? 실패를 지원해줘야 된다. 실패하는 직원들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전 세계 기업들의 트렌드가 뭐냐면 사내 기업가를 양성을 하는 겁니다. 사내 기업가. 이해되시죠? 그 우크롭 같은 경우 앞으로 이 경영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럼 인재 육성이겠죠. 네. 근데 여기서 두드러지는 현상이 20세기까지는 자본 중심이었어요. 모든 것들이. 근데 자본 자체가 우리는 지금은 희소 가치가 아니죠. 좋은 아이디어만 있다면 자금은 넘쳐나잖아요. 지금 각 기업 유보금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여러분 신용만 좋으면 돈 갖다 쓰라고 막 연락 엄청나게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본은 더 이상 희소 가치가 아닌 시대가 됐죠. 근데 20세기까지는 전부 다 무슨 중심이었어요? 자본 중심이었다. 근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없어요. 근데 현재 기업 가치로 놓고 보면 아마존이 약 250조 정도가 더 많아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물질적 가치를 놓고 본다면. 근데 이 물질적 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금 현재 2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지금 80%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것은 인력적 가치를 가지고 기업 가치를 따지는 거죠. 네. 그럼 지금 부동산이 많아야 돼요? 인재들이 많아야 돼요? 인재들이 많아졌죠. 그럼 그렇다고 보면 자본 중심이 아니라 뭐가 중심이 돼야 돼요? 사람 중심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이 사람 중심이 돼야 된다. 이것을 자본 중심의 인사 체계였다면 사람 중심의 인본 체계로 가야 된다. 본질 체계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 중심의 본질 체계로 가다 보니까 뭐예요? 기업가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게 재분배, 이게 순환이 돼야 되는 거죠. 직원들 같은 경우는 급여나 뭐예요? 복리 후생을 통해서 만족을 하고 리더들은 어떻습니까? 승진을 통해서 명예를 높여나가고 이 창조적 리더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타가 되겠죠. 그럼 지금 사람들의 의식의 수준이 계속 높아져서 본질 기반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고 우리의 한계가 뭔가. 근데 그렇다고 놓고 보면 이 실패가 없는 데는 창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지금은 우리가 실패를 많이 해야 되겠죠. 실패를 많이 하려면, 그러니까 혁신을 하려면 일단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도전을 해야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도전. 네, 도전을 해야 됩니다. 도전 속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실패가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자, 그렇다면 인공지능의 시대가 열리고 가상 증강 현실이 이루어지고 모든 데이터가 IoT, 산업 인터넷을 통해서 모이고 이것을 AI가 알고리즘에서 분석해서 시간을 맞춰주고 뭐예요? 시간을 예측하고 공간을 맞춰주는 어떤 그런 시대가 됐다. 그렇다면 앞으로 없어질 직업은 뭐고
생계나 직업은 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효율을 따지는 것들 있죠. 효율을 따지는 것들. 인간한테 어려운 게 뭐예요? 로봇한테는 쉬워요. 로봇이 쉬운 게 인간은 어려워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로봇이 어렵게 생각하는 것들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반복되는 계속해서 반복하고 효율을 따지는 일이 전체적으로 67% 현재. 근데 1차, 2차, 3차, 4차 그러니까 3차 산업혁명까지 보았을 때 일자리가 없어지진 않았어요. 그렇죠? 새로운 일자리가 계속해서 만들어졌다. 그럼 우리는 그걸 걱정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네. 없다고 해야 책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야 그 다음으로 갈 수가 있어요. 네, 67%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창조적 생산 쪽이 창의적인 부분이 4%. 나머지 놀이, 즐거운 놀이 부분이 이거 빼면 몇 프로가 남아요? 29%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 밀레니얼 세대들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네, 일을 해도 뭡니까? 좀 유연하게 일을 좀 하고 싶다.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지역사회에 관심이 좀 많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이쪽이 우리 사람들이 이쪽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놓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창조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이 창의적이냐, 어떤 사람들이 이 새로운 생각을 많이 만들어내느냐, 재밌으면서 뭐해? 옛날에는 이런 친구들을 똘끼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약간 또라이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창의적일 확률이 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렇죠? 독창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크리에이티브하다 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크리에이티브의 조건이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의 조건. 크리에이티브의 조건이 뭐죠? 어떨 때 우리가 창의적이 되죠? 편안할 때? 편안한 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다고 그러죠. 세상을 믿을 수 없고 삶은 편할수록 좋고 일은 안 할수록 좋다. 그러니까 편안하다는 것은 불안하지 않다는 거죠. 편안한 것이 행복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근데 창조의 조건은 뭐예요? 창의적인 조건은 그 개인이 행복할 때 창의적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렇다면 기업의 경영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들이 다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본 중심에서 뭘로 바뀌어야 돼요?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인본 중심. 어떻게 하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까? 이쪽으로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지금 하드는 그러니까 기술이 그동안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편안함을 위해서 기술들이 다 쓰여졌어요. 근데 지금 현재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 이 과정을 거쳐서 메슬로우의 인간의 기본적 뭐예요? 이 욕구 단계를 놓고 보면 지금은 뭡니까? 자기 표현이죠. 자기 표현과 자아 실현의 이 단계에 왔다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예를 들어 연결돼 있다 보니까 혼밥, 혼술, 혼생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혼생하면 되겠죠, 그렇죠? 혼밥, 혼술하자면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플랫폼 기업들이 뭡니까? 대세를 이루었죠.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 아니면 플랫폼 기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세상을 리딩하고 이끌어 갔다라고 놓고 본다면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가상에서 이걸 현실로 끄집어 내는 거죠. 가상에서 현실로 끄집어 내는 이유는 뭐예요? 인간을 위해서 끄집어 내는 거죠.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우버와 에어비앤비는 가상을 현실로 끄집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왜 이게 융합되느냐? 우리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욕망이 뭐예요? 끊임없이 확대되기 때문에 이 욕망을 담아낼 수 있는 도구나 툴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걸 길목을 딱 지키고 있다 만들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쓰나미가 막 휩쓸고 갈 때 그 길목을 딱 지키고 있으면 같이 휩쓸려 가겠죠. 그렇죠? 네. 같이 갑니다. 이 변화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쓰나미처럼 한꺼번에 휩쓸고 가버리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그럼 예를 들어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자기를 표현하고
자아 실현을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목표로 한다. 이런 욕구가 굉장히 팽배해지고 있다. 이 욕구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 이 욕망에 대한 필요를 충족시켜줘야 되겠죠. 이 욕망에 대한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일단 첫 번째 기업은 경쟁력을 가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사람 중심의 HR 정책이 필요할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 인사가 만사고 채용이 전부라고 그래요. 전에는 직원을 채용해서 육성, 훈련을 잘 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 비용의 90%를 사람을 잘 뽑는데 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대학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할 때까지 모든 능력은 예를 들어서 긍정성, 적극성, 전략성,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성실성. 이러한 모든 능력은 그때 다까지 이미 다 개발이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래서 그 다음에 전략력을 키우는 학습을 아무리 받아도 이 전략력이 키워지지가 않는다. 이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그래서 요즘은 채용 박람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 오너들도 전 세계 비행기 타고 다니죠. 유수 대학들 인재를 뭐하기 위해서? 모셔오기 위해서. 근데 그 인재를 모아다가 시키는 일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지원하죠. 그쵸? 실패를 지원해서 혁신을 만들어내고 창의성을 만들어낸다. 그래야만 그 기업이 미래가 있다. 근데 여기에서 개인도 좋고 기업도 좋고 사회도 좋게 하기 위해서 이익 자체에 대해서 재분배가 이루어지죠. 이익 자체에서 재분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업은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성과가 나오려면 동기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 거죠. 성과 이전에 동기고 동기 이전에 신뢰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는 못 믿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신뢰가 주어졌을 때 기회가 주면 우리는 열정이 생기죠. 그렇죠? 열정이 생기면 그때부터 전략력이 발동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전략력이 발동이 돼서 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변수까지가 포함이 된 거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나가면 제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대안으로 1번, 2번, 3번 이런 변수까지가 포함된 게 전략력이고 마지막 우리가 신뢰, 열정, 전략 그 다음에 실행이라면 실행 부분 같은 경우는 뭡니까? 실행은 중간에 수많은 부침이 있겠죠. 방해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있는 거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등을 밀어서 앞으로 나가듯이 마지막 곡을 뛰어넘어서 마지막까지 가는 것을 뭐라고 해요? 우리는 실행력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것이 우리 사고의 메커니즘하고 똑같죠? 그래서 우리 공부를 했죠? 그렇죠? 정서중추, 감정중추, 이성중추, 집행중추가 있다. 요것이 뭐예요? 신뢰, 열정, 전략, 실행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 중심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럼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성공하는 기업, 성공하는 사람들을 놓고 보면 관찰력이 뛰어납니다. 관찰력이 뛰어난데 뭐에 대한 관찰력이 뛰어났느냐? 사람에 대한 관찰이죠. 근데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관찰을 하는 겁니다. 관찰하면 그때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인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 나한테 이익이 되고 나한테 도움이 안 되면 그걸 피하죠. 그렇죠? 회피 동기를 갖잖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 우리 가치관은 일단 나한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돼야 된다. 손해가 되는 것은 무조건 피해야 된다. 이게 가치관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관찰하면 보인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사람은 무엇이냐라고 정의를 한다면 사람은 과거의 결과물이다. 판단의 결과가 오늘이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신경과학적으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정의를 하죠. 사람은 생물이고 그 다음에 동물이고 그리고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럼 생물, 동물, 인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사람은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본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뭘 가지고 있어요? 인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본능, 본성,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능은 뭐예요? 잘 살아야죠. 객체는 뭐 선악, 옳고 그름, 도덕, 윤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단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리차드 도킨스 같은 경우는 인간은 이기적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생물은 누구나 다 이 본능은 뭐냐면 이건 잘 살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본성은 뭐예요? 우리는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중받기를 원해요. 그 다음에 서로 소속되기를 원하고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걸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누구나 다 잘 크고 싶은 거죠. 그럼 잘 살고 싶고 잘하고 싶고 잘 크고 싶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본능과 본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는. 근데 뇌과학적으로 보면 뭐예요? 얘가 맨 처음에 생성이 됐고 얘가 그 위에 덮여 씌워져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가 씌워져 있죠. 그래서 이것은 영장류만 가지고 있는 뇌다 이렇게.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대뇌 피질이고요. 그렇죠? 우리의 생각, 판단 모든 것을 좌우하는 건 이 대뇌 피질에 있는 전전두엽 6개의 전전두엽이 판단을 한다. 그래서 전략사업부 같은 경우 어제 이제 인시드에 대한 검사를 했어요. 근데 어제 점심 먹고 오니까 데이터가 저한테 딱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긍정성이 얼마고 적극성이 얼마고 전략성이 얼마고 성실성이 얼마다 여기 제 테이블에 다 딱 와 있어요. 그러니까 와 있는데 이게 전부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을 좀 잘 알아야 된다. 사람을 잘 알으면 뭐예요? 그 사람 마음을 우리가 읽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네 마음이 맞나요? 네. 그래서 이 심이가 전심이다. 그래서 상대의 마음을 알면 우리는 상대의 마음을 열 수도 있고 상대의 마음을 얻을 수도 있고 상대의 마음을 뭐예요? 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걸 어떻게 충족을 시킬 것이냐. 그러니까 사람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이 뭐예요? 이 사람을 잘 알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이 뭐냐. 근데 아까 나왔던 것들이 자기 표현과 자아 실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을 표현하는 방식은 딱 두 가지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죠. 그건 말하는 거하고 자기가 쓰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는 이유는 지금 투월드 유나이티가 진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왜 진행을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이 사업이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어떻게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럼 기업은 뭐예요?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 디지털 이 트랜스포메이션 이 구조에서 가장 유리한 사람이 뭐냐? 일단 자기 표현을 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요즘 유튜브에서 메이크업만 해가지고 5천, 월 5천 정도 번다고 그러더라고요.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수도 없이 많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만 그렇게 이렇게 각광을 받을 수 있느냐? 똑같은 메이크업인데도 자기를 잘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 색깔과 향기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기의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죠. 이사비 같은 경우는 팬이 만들어져 있어요. 전에는 고객들이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고객이 아니라 팬을 만들어가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에서 산업의 구조, 소비의 패턴이 전체적으로 돌아간다. 이 변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말을 잘하고 내가 뭐예요?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일단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요? 독서 클럽도 하고 작은 도서관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많이 해야 돼요? 독서를 했으면 토론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럼 잘 쓰기 위해서는 자꾸 써봐야 되겠죠. 그래서 책을 읽어야 되는데 책의 내용을 읽어서는 답이 없고 그 책을 읽는다는 건 저자의 생각을 읽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읽는다는 건 쓰기 위해서 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자 것을 옮기고 누군가의 생각을 우리가 대신 얘기하고 하면 앵무새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책을 읽는다는 건 뭐예요? 자기 생각을 만드는 거죠. 근데 내 생각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 생각이 영감이 잘 안 와요. 그 재료를 어디서 얻어요? 책을 통해서 얻는 거죠. 책을 한 번 읽으면 내 생각 3가지 정도를 만들어야 되죠. 여러분들은 생각이 있는 사람하고 일하고 싶어요? 생각이 없는 사람하고 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사람이 되겠죠. 그렇죠? 많이 봐야 되고 써봐야 되고 토론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관찰이 필요해요. 관찰. 사람에 대한 관찰. 그렇죠? 마지막에 메모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메모하지 않으면 뭡니까? 그 생각은 더 이상 내 생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뭡니까? 리더가 돼 있고 우리가 봤을 때 성공한 사람들이 돼 있다. 만약 우리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오늘을 사용해서 바람직한 미래를 만들고 싶다면 우리도 이걸 뭐예요? 자기 자신의 생각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제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동기부여를 받으면 안 돼요. 사람 보고 일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실망할 일이 많아요. 저도 여러분보다 그렇게 나은 게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죠. 나은 게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저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제 모습은요 거의 부풀려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업에 취직하려고 자수서, 자기소개서 쓸 때 거의 그건 부풀려져 있을까요? 액면가 그대로일까요? 부풀려져 있어. 엄청나게 부풀려져 있죠. 친구를 만날 때 우리는 뭘 따져요? 의리를 따지죠. 그렇죠? 친구는 좀 의리가 있어야 된다. 그럼 사업을 하는 데는 또 뭘 따져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같이 하는 데는 신뢰, 이 사람을 믿을 수, 신용을 보죠. 그렇죠? 믿을 수만 있으면 돼요. 근데 결혼할 때는 뭘 따져요? 모든 걸 도덕적으로 다 따지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 부풀려져서 기대를 엄청 하고 만났는데 첫날부터 거의 주가가 어때요? 상한가를 쳤던 주가가 그 다음 날부터는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죠?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부풀려져 있어요. 저는 여러분한테 될 수 있으면 제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보여주려고 하겠죠. 다른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사람은 다 똑같다. 사람한테 의지하면 그 상대가 지배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누구한테 계속 의지하면.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